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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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 과장님. 네, 데이터를 좋아하는 인사 담당자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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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팔로우 해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와우. 와. 조 와우, 과장님까지 넷이 이제 와네요. 와. 와우. 네. 네. 저희 지난번에 유튜브 라이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그때. 역시나 예상대로 오디오가 겹친다. 인정. 마이크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5명 또 했잖아. 저기 그때. 피셔방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야. 5명 있으니까 다들 자기들 막 말하려고 하다가 겹치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하세요가 난무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 재미있었던 것 저는- 같아요. 감이 좀 덜 잡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요? 라이브감. 잘하셨는데? 오디오가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덜 겹치면서 의사 전달을 잘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아직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불가능한가? 그냥 이러고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음. 저희 그 유튜브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했던 거를 저희가 따로 뭐 편집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 조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짝이는 별님께서 아마 그때 저희 질문을 그 사전 질문 남겨주셨던 분의 닉네임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학적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말씀해 주셨고요. 정성훈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그 페이스북에서 초대를 했던 것을 보셨다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꼭 참석해서 유익한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근황 말씀 나누실 거 혹시 또 있으세요? 너무 얼마 안 됐구나. 근황 얘기를 저희가 한 지가. 그쵸? 그래서 근황 얘기를 뭔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제는 정말로. 아니네. 저 있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있잖아요. 저 퇴사했어요. 야. 네, 축하드립니다. 맞다. 오. 지난번 라이브 이야. 때는 아직 오픈할 수 없었어가지고. 네, 네 퇴사를 그러니까 했고. 얘기할 게 있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퇴사를 했다는 걸. 우리 회사 네, 아직 우리 회사가 뭐 아직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공식 퇴사는 아니긴 하고요. 뭐 휴가가 남았겠죠? 휴가 남아가지고 네. 휴가 쓰는 거라서 아무튼 근데 뭐 퇴사죠. 일 안 하면 퇴사겠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 2번째 퇴사인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고, 두 번이라면 아직 한참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제가 네. 지난번 라이브 때 아직까지. 얘기했죠.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아.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퇴사란 그런 것인가. 네. 그렇죠. 네. 이직이란 그런 것이죠. 네.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조만간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이제 입사 소식으로 다시 또 말씀을 좋네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얘기는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많이 했고 제 이야기도 했으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박 박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확도 뭐 이런 애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준비도 하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통계를 할 때 정확도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비슷한 말들도 되게 많죠. 민감도, 뭐 저도 지금 정밀도, 뭐 재현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도 맨날 헷갈려서 찾아보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코로나에서 지금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는 걸로 바뀌는데 그때 이런 진단 키트들의 성능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민감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민감도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갖고 짧게 요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를 저희가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약간 요래 사례 갖다가 계산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시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어 미리 방송이 안 나갈 거를 얘기를 좀 해 보면 앞에 한 20-30분 제가 삽질을 했어요. 다시 정리하고 녹음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삽질을 하는 이유가 너무 뻔한데,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요 이게. 다 같이 또 그리고 인터넷에 작성되어 있는 애들이 다 너무 자기들이 헷갈린 채로 써 놨어. 누구 하나 표준스럽게 모두가 요걸로 헷갈렸구만요.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없이 뭐 헷갈려져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거 하나 찾아 갖고 다 같이 잘해 봅시다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제가 말할 때 틀린 게 있다면 아마 김 팀장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1시간 같이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는 정확도예요. 그죠? 정확도는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네, 듣잖아요. 뭐 정확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확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등등등은 전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를 풀 때 쓰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대표적이겠죠.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라는 건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걸렸습니다."라는 걸 포지티브, 그리고 예측하는 모델도 "걸렸어요."라고 말하면 포지티브라고 하고, 그 둘 다 포지티브라고 하는 걸 맞추면 트루, 못 맞추면 false라고 합니다. 맞나요, 김 팀장님? 네. 왜 좋아요. 나한테 정답을 확인해요? 가장 민감하게 일하시는 업계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 김 팀장한테 해야지. 아무튼 그럼 김 팀장이 틀리면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군요. 김 그럼요. 팀장이 책임을 지는 거군요. 저는 틀리는 게 아.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틀리는 여기에서 거 정답을 괜찮아. 정하는 자가 나다. 그럼요. 엄청난 권한이 나게 있네요. 이야.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뭐지? 네거티브. 나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단 키트가 걸리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해 주면 그것도 트루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rue는 맞췄다. 그리고 false는 틀렸다라는 뜻이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아까 말한 바이너리. 이게 맞아요. 맞아요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관심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예측할 때 관심을 갖는 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럼 이거를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요게 이제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그 반대 방향, 그럼 이제 안 걸린 쪽이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연구자가 주로 관심을 갖는 방향이 어디냐, 이걸 이제 포지티브로 놓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내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인 게 있고, 맞추려고 하는 예측한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총 4가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인 트루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인 false 네거티브,
그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인 펄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인 트루 네거티브. 근데 제가 이 방식을 정말 싫어하는 게 펄스 네거티브랑 펄스 포지티브가 되게 헷갈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그거를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불러요.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부르는데 1종 오류부터 설명을 하면 1종 오류는 실제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진단 검사가 나를 코로나에 걸렸어요라고 말할 때를 1종이라고 불러요. 음. 그게 false positive예요. 네. 아닌데 기다. 아닌데 기다. 네. 되게 이게 너무 헷갈려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냐면 1종 오류는 false positive라고 해 놓고 남자한테 "너 임신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남잔데. 남잔데. 남자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죠. 근데 예. 임신 진단 키트가 임신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게 1종 오류예요. false positive. 잘못 맞다고 했어라는 뜻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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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맞다고 했어. 그러니깐 음. 임신이 맞아요가 맞다고 한다인 거고 그거를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남자한테 임신했어요. 예.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긍정이거네, 그죠? 잘못된 긍정이요. 맞아요. 그죠? 예예. 예. 잘못된 긍정이어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남자한테 임신했어요라고 표현하면은 안 헷갈릴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네. 헷갈리겠죠. 아무튼 그리고 2종 오류. 2종 오류는 반대예요. 임신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산 달이 다 돼서 양수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임신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걸 2종 오류라고 얘기해요. 음. 그거는 잘못된 부정이네. 그죠? 잘못된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 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라는 표현을 두 개 동시에 해야 돼서 되게 헷갈려요. 그러네요. 요거 쉽게 할 수는 있겠네요. 그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인데 예. 앞에 붙는 거는 틀렸냐 맞았냐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오류니까 false로 시작하고 뒤에 있는 게 예측값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측값이. 예, positive라고 했는데 틀린 거면 false positive고 negative라고 했는데 틀린 거면 false negative고. 그죠. 요렇게 하면 맞습니다. 쪼끔 덜 헷갈리긴 하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해석하면 엄청 헷갈리고 맞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게 안 헷갈려요. 오케이. 이렇게 왜냐면 영어 사대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맞아. 병에 걸린 거를 긍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관심 방향, 이렇게 하지 관심 않나요? 반대 방향 이러면 이해가 그 편한데. 네. 양성 음성이라고 하면 낫지 않나요? 거짓된 양성, 거짓된 음성. 아니 그렇게 표현해요 원래.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양성. 양성 음성도 사실 워낙 한자어고 이런 거다 보니까 확 와닿는 단어가 아니긴 한 거지. 번역할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위양성, 맞아요. 위음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불러요. 그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거 그래서 자체도 한자어니까 또 바로 와닿지는 않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전문 용어처럼 들리는 거지. 저는 1종, 2종 오류를 그 예전에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희망적으로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암이 걸렸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게 암일 확률이 100%가 아니다. 그치. 위양성인 거지. 그죠? 예, 왜냐하면 위양성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네. 봤잖아요, 검사.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너무 막 실망하거나 암담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한 번 더 받아서 그 양성이 실제로 양성인지 위양성이었는지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타입 1 에러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었죠. 아니 그래서 사실 뭐지? 위험한 거. 지금 이게 병이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는 전염병이니까 1종 오류랑 2종 오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지를 보고 그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진단 키트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의 연구 방향성이에요. 2종 오류가 훨씬 위험하겠네요. 2종 오류는 맞는데 아니라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훨씬 위험하죠. 훨씬 위험한 거죠. 그래서 2종 오류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전염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염병은 더욱더 그렇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음성 그러니까 false negative 2종 오류가 높은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1종 오류가 높은 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더 정밀한 걸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면 되기 때문에 1종 오류는 좀 덜 줄이려고 노력해도 되거든요. 근데 2종 오류는 있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모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써야 되는 상황 맥락에서 어느 쪽 오류가 더 위험한지는 평가해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설계를 하는 거죠. 야, 그러다 근데 요거 네. 재밌다. 네. 이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HR에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합격시켜선 안 될 사람, 될 사람이 있고 합격시켰다 안 시켰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액츄얼 클래스가 합격시켜서 안 되는 사람인데 합격시켰어. 근데 HR에서는 이게 더 위험한 거지. 훨씬 아, 위험하지. 그쵸. 그럴 수 있지. 그죠? 네, 합격시켜야 되는데 떨어진 거는 안타깝고 그만하면 되는데 합격을 안 시켜야 되는데 합격시켰어. 이거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종 오류가 더 위험하지만 HR의 경우에는 일종 오류가 훨씬 위험하다. 그죠. 어떤 걸 파지티브로 볼 거냐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넘어가시죠. 아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 인 거고, 김 팀장이 얘기한 거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바꿔서 보면 다시 또 이종 오류가 될 수도 있죠. 음.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일종 오류, 이종 오류라는 표현을 한 것의 이제 맥락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더 이종 오류가 위험하다 정도로 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어차피 왜냐면 질병이 예로 들게 되고 원래 이게 네. 그 미사일 그 신호 탐지 이론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 표현이. 아, 그래서 그래요? 알람을 울리잖아요. 알람을 울릴 때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거를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탐지하는 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치. 그러네. 요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음. 근데 그러네. 뭔가 날아오고 있는데 뭐 뭔가가 새가 날아오고 있는데 알람 울렸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잖아요. 그런 그러네. 맥락에서 나온 표현들인 거죠. 그게 또 지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서비스 장애라고 생각해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애를 진단하는 메트릭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장애입니다, 아닙니다 판단하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타입 1 에러가 많이 발생하면 사실 그런 진단하는 모델들은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라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입 1 에러가 많으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리소스 물론 낭비네요. 예예예. 그러니까 뭐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람이 많아지기만 하고 그러면 실제 알람이랑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마냥 오픈되거나 더 나은 뭐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오류 자체는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일종 오류도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응하는 게 다 비용이니까 어쨌든 두 오류를 다 줄이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급선무가 뭐냐? 둘 미사일 중에 같은 거는 비교하자면 그쵸. 미사일 같은 거 떨어지면 이제 다 죽는 거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맞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메트릭 중에 우리는 뭘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 또 다른 사례가 떠올랐어요. 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려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재미있고 또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혹시 만달로리안이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그걸 본 적 있습니까? 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스타워즈 시리즈라는 것만 알고 만달로리안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만달로리안이라는 이제 스피노프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에 드로이드가 나오는데 이 드로이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파지티브다라고 생각하면 폭파해요. 자폭해. 이 친구한테는 일종 오류가 더 안 좋은 거지. 이 자폭하면 그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걔가 자꾸 자폭하려고 하면 옆에서 야 아니야 괜찮아 자폭하지 마 그런단 말이야. 옆에서 빨리 판단해 줘. 아님.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지구가 네. 멸망할 것 같거나 그 다른 핵 보유 국가에서 우리한테 핵을 쏘는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핵을 쏘자.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일종 오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선제 타격이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김 팀장이 계속 미사일 이야기를 예를 들길래 똑같은 전쟁이나 뭐 군 관련 문제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의 예방책은 일종 오류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네요. 드로이드 재밌습니다. 만달로리안 꼭 보세요. 네.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구독형이죠, 그래서 그거. 가입해야지. 한 달은 무료일걸? 한 달 무료 아닌가? 한 달 어쨌든 네. 진단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메트릭이 그래서 정확도만 아니고 이런 오류율이 얼마인지를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지표를 써요. 그걸 민감도랑 특이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민감도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확도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정확도는 지금 방금 말한 사분면, 그러니까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네 가지가 분모로 돼 있고 모든 데이터가 분모의 개수로 돼 있고 음. 그 중에 true인 것, 정확하게 맞춘 것들만을 분자로 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그걸 정확도라고 불러요. 정확도는 그러면 어, positive를 positive라고 하고 negative를 negative로 한 비율 를 정확도라고 부르고 그게 보통의 대부분의 모델들이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메트릭이에요. 가장 정확도가 높게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거기까지는 해놨고 정확도는 됐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해놓고 보는 게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건데 민감도를 먼저 보면 민감도는 true positive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그러니까 실제로 걸렸거나 실제 포지티브인 값들만 갖고 계산하는 게 민감도예요. 네. 실제 값들만 실제 true인 그러니까 포지티브인 애들만 놓고 그 두 개 틀렸어 맞았어 아니 그 예측이 맞았어 틀렸어 부분의 것만 가지고 놓고 두 개의 모수 분의 맞은 것만 갖고 민감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2종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실제 환자 중에서 검사를 했을 때 환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환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실제로 환자인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음흠. 실제 환자 중에서 검사했을 때 환자로 나오는 사람의 비율.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민감도가 6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총 100명의 사람이 있고 60명 정도가 환자예요. 음. 예시를 들자.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환자고 그러면 60명 중에 진단 키트가 환자예요라고 말하는 비율이 몇 %인가가 민감도예요. 네. 얼마나 민감하냐네 진짜. 그죠? 그 실제인 사람들 중에 잘 맞췄는지를 보는 게 민감도고 그게 높을수록 2종 오류가 적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100번 날라왔는데 그 중에 알람을 몇 번 울렸느냐, 몇 번 잡아냈느냐. 그렇군. 네, 미사일이 100개 날아갔는데 알람이 80번밖에 안 울렸어. 그러면 리콜은 80인 거죠. 80%인 거죠. 맞아요. 80%예요. 그래. 그러면 그게 민감도가 80이란 소리고 그러면 2종 오류가 20%란 소리가 돼서 그 2종 오류인 20%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20%의 확률로 우리는 미사일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검진 도구는 이 민감도를 높일 방법을 고안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확도도 중요한데 2종 오류 쪽 샘플이 작아지도록 설계하는 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병이 없는 사람한테 병이라고 하는 건 뭐 검사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병이 있는 사람한테 병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 큰 문제가 되잖아요. 병이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막아야 되는 거지. 야 이거 검사 환경에서는. 좀비 검사 같은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라도 놓치면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를 들고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좀비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끔찍하네요. 근데 그걸 좀비인 걸 눈으로 봤을 때 모를까? 아니 진화해서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야, 뭐 좀비가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똑똑해가지고, 없을 수 있지. 좀비가 똑똑해서 막 눈치 보면서 아닌 척할 수도 있지. 배고픈데 배 안 고픈 척하고. 그럼 그래요. 사람마다 네. 좀비를 볼 때 좀비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지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제가 진화하겠지. 잘못했습니다. 그 센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조가저 요즘 SF 많이 보나 봐. 원래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나 원래 많이 봤어. 네, 원래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좀비도 SF인가? 넘어가지 자, 말자. 넘어갑시다. 좀비는 넘어갑시다. 좀비물입니다. 장르가 달라요.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특이도가 있습니다. 또 특이도는 똑같아요. 특이도는 미사일 안 쏜 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우리가 100명 검사한다고 쳤을 때 환자가 아닌 사람, 실제 환자는 아닌 사람만 가지고 따져요. 특이도는. 네. 그 중에서 환자라고 말한 비율을 얘기해요.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 환자라고 말한 비율이요? 아니다, 미안해요.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 아니라고 말한 비율. 그러니까 트루 네가티브잖아요. 트루 네가티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자 트루니까 헷갈렸어요. 일단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네. 얘가 예측은 네가티브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인 중에
정상인이라고 분류된 사람의 비율. 맞아. 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종 오류가 얼마나 1종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제가 환장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려워 원래. 네. 저도 맨날 어려워. 그래 갖고 뭐 필요한 이 매트릭 있을 때마다 매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찾아보고 코드에서 숫자 이상하면 '나 코드 잘못 썼나?' 다시 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예예. 그래서 특이도라고 불러요. 특이도는 일종 오류가 얼마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도가 예를 들어서 60% 야.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해 줬던 암이라고 그 뭐지? 좀비. 건강검진했는데 종강검진 좀비 말고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라고 네. 나왔어. 네. 그러면은 그게 그럴 확률이 40%인 거죠. 음. 특이도가 60 이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정밀 진단을 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밀 진단했을 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깐 특이도가 높은 진단은 굉장히 비싼 진단들이거든요, 보통은. 음. 예. 그래서 그런 종합 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암이에요라고 나오면 그런 특이도가 좀 낮은 애들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암이에요라고 나오면 특이도가 60 이면 40%로 나는 보통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그래서 특이도가 높은 검사는 비싸지만 어 저렴한 걸로 했었을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본다인 거고, 지금 저희 코로나 진단일 때 신속 항원 검사 이거랑 PCR이랑이 약간 고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해야 되고 그쪽 신속 항원 검사가 뭐 민감도가 그러니까 특이도가 높은 건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민감도가 높아서 어 걸린 사람이 걸렸다는 거를 잘 판단하기를 기대하고는 있는 거죠. 신속항원 검사가 민감도가 높기를 기대한다고요? 예. 근데 민감도가 안 높아서 지금 문제라고 다들 안 높은 문제 제기를 하고 정도가 있는 것 아니고 같아요. 박 박사가 준 자료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우리한테 박 박사가 이제 자료를 하나 공유해 줬거든요. 여기에 인제 네. 그 신속항원 검사하고 PCR 검사의 그 이제 민감도를 비교한 자료예요. 아마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아마 예.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런 다른 데들도 여러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은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20%고 PCR 검사는 민감도가 97%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실제 환자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실제 감염자들을. 20%면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인제 쓰게끔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이제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도가 20%면 사실 말이 되는데 민감도가 20%라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는 게 되는 건가.'에 대한 걱정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그거 특이도는 어차피 둘 다 높아요. 왜냐면 환자가 아닌 사람이 어차피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특이도는 둘 다 뭐 높은데 문제는 민감도죠. 그러니까 검사의 목적은 찾아내서 그 감염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 검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민감도가 20% 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의 권고도 뭐 그 검사를 받더라도 자기가 걸린 것 같으면 PCR 검사를 받도록 다시 한번 하든지 뭔가 병원을 찾아가든지 "진단을 받아라."라는 얘기를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물로 완전히 뭘 하겠다 요렇게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이 검사지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라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음. 말이 안 맞는 게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한 번 더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놓치는 거는 문제가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놓치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신속항원 검사했을 때 음성인 사람들이 오히려 PCR을 해야 맞는 거지. 줄이려고 한다면. 지금 민감도가 20% 밖에 안 되면 예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야. 아니 근데 민감도가 20% 그러면 다시 특이도랑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러면은 실제 PCR 환자의 80%를 놓친 거 아니에요. 신속항원 검사를 쓰게 되면. 민감도가 20%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김 팀장 화났어요?
난 화났어요. 화났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건 뭐가 되는 것인가. 아, 김치정 화났어. 아 화났습니다. 진짜 웃긴다.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그게 20%라고 누가 가정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군데 찾아보면 신속항공검사가 90%인 경우도 있어요. 그 뭐지? 음. 작성해 놓은 것들을 보면 문서들을 찾아보면 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문서에서는 어 뭐지? 코로나 검사 방법에 신속항원 검사랑 PCR 검사랑 비인두도말 PCR법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민감도랑 특이도를 구분해 놨는데 비인두도말 PCR법이 코를 찌르는 검사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타액, 그러니까 침 갖다가 하는 PCR법도 있어요. 저희 아기가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코 찌를 때 잘 안 돼서 그냥 아이고, 저런. 네. 뭐지? 볼 안쪽에 해 갖고 침으로 음.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것만으로 바꿔도 음. 코 찔러서 하는 PCR법은 민감도가 98% 이상이래요. 음. 그런데 침으로 바꾸면 민감도가 92%로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환자 100명 중에 8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만 비교해서 보면.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표에서의 신속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90%라고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PCR법은 특이도가 100%인데 특이도 100%면 아닌 사람은 100% 아니라고 한대. 음.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나온 거에 문서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 거죠. 음. 근데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 했을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아닌 건 말을 진짜 믿어도 아니다. 된다. 아닌 건 진짜 아니라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민감도가 지금 신속항원 검사가 90%인데 특이도가 96%예요. 그러니까 특이도 96%가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한 거 사례랑 얘기해 보면 이제 PCR 검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거인데다가 민감도에서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90%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드디어 민감도랑 특이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네요.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다. 저 오늘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이해하려고 네. 지금 짱구 굴리느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요. 앨리스 이해 안 되는 거는 얘기를 네. 해줘요. 박 박사가 다시 설명할 수 근데 있게. 그 와중에 지금까지 이해는 되긴 됐는데요. 말을 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껴들지 못하고 있는 네, 거구나. 네, 이 같이 대화를 못하겠어. 일단 네, 가시죠. 네. 앨리스도 대충 좀비나 뭐 드로이드 이런 얘기하면 돼요.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이제 좀비 얘기만 기억에 남고. 아니 그걸 뭘 알아들어야 그 순간에 못 알아들으니까 같이 뭘 드립도 못 쳐요. 그냥 해서 다 듣고 나서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좀비 영화를 볼 때 저 네. 좀비는 진짜 좀비인가 아닌가. 마피아 게임 생각하면 되네. 마피아 게임. 아, 마피아인데 마피아인가. 죽이는 거랑 마피아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마피아는 맞죠? 그것도 검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탐지하는 사례가 거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서. 민감도가 높은 경찰. 죄송합니다. 오. 그럼 경찰력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아, 그러네. 조금만 험상궂게 생겨도 다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 지금 민감도 이렇게 높은 바로바로가 경찰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봐봐 이게 민감도가 뭔지 이제 알았는데 뭐 경찰력이 어쩌고 그래? 그게 왜 그래? 이러면은 아 그게 그래서 그렇지 하고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야 이해를 한다. 그래서 슬프다는 그럴 수밖에 얘기입니다. 없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낯선 지표들이니까 그럴 그런 수밖에 것 없죠. 같아요. 네.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막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어쩌든. 아니에요. 막 얘기해요. 그럼 김 팀장이 고쳐줄 거야. 뭐야, 내가 그런 역할이야? 오늘의 당연하지. 오늘의 나 정답은 오늘 내가 방송은 정한다. 김 팀장 믿고 시작했는데. 와, 김 팀장이 지금 민감도가 높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서 그치. 내가 지금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김 제가 팀장 오늘 굉장히 민감도가- 민감한 사람이 네. 되는. 네. 맞다는 걸 맞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따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김 팀장이 하고 있는 김 거지. 팀장 검사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 맞나 틀리나. 멀티버스 같은 이 이상한 상황이. 네. 좋아요. 네. 이제 민감도랑 특이도, 정확도 3개를 배웠어요 저희가. 네. 아, 그러면 배웠어. 이제 진단 네. 진단에서 쓰는 거 말고 이제 모델 쪽에서 쓰는 그거랑 비슷한 다른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그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프리시즌이랑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는 건데 얘가 한글로 뭐지? 잠시만요. 프리시즌 정밀도. 음. 프리시즌은 정밀도라고 부르는군요. 좋아요. 네. 정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랑 스페시피시티 특이도 같은 경우는 어 실제 데이터가 전체일 때를 분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맞다고 실제 양성 음성 뭐라고? 자,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실제 이제 분모가 파지티브일 때를 예. 네,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를 아, 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에요라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실제 양성의 비율. 방향이 실제 값이 아니라 예측 방향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음. 예를 프리시즌 설명하고 들면 있는 거죠? 프리시즌이요. 프리시즌 설명하고 있는 거. 네, 예예예. 프리시즌이요. 좋아요. 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마케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건을 살 걸로 예상이 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쿠폰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살 겁니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물건을 산 사람들의 비율. 이게 프리시즌, 우리말로는 정밀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네. 바뀐 거죠. 아까는 실제 사람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을 봤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측한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아무래도 사례가 그쪽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마케팅 같은 데서 실제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예측하고자 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행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온 실제 성과물이 무엇이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밀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가설을 검증하는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지금 말하는 얘기들이 다 가설 검정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종 오류가 유의 확률, p-value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p-value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분석 결과 p-value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p-value 설명해 줘야 돼. p-value?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비교 끝나야 가설 되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끝날 것 같고. 지금은 프리시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한 거 다른 걸 뭘 해볼까요? 우리 애기가 오늘은 똥을 쌀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똥을 쌌는데 오늘 실제로 똥을 쌌어. 그러면은 이제 정밀도가 높은 거죠. 네. 아니 정밀도 아니라 정밀도 프리시즌. 정밀도 거죠. 맞잖아. 네. 정밀도 맞아요. 프리시즌. 근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측하는 과업을 평가할 때 프리시즌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똥 싸는 걸 예측한다고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집안의 가정과 평화는 애기의 똥을 쌌느냐 안 쌌느냐로 정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거다,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오르는 경우가 있고 안 오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오른 것의 비율, 이게 프리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 똥보단 이걸로 하자. 왜? 이게 낫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 뭐 대출 상품 같은 게 있다. 그럼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은 상환할 건지 상환하지 않을 건지를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환할 겁니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돈을 내줬어.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상환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때 상환한 사람의 비율이 프리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예측 모형을 만들 때는 이 프리시즌을 중요하게 보죠. 예측을 맞췄을 때 이익이 나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측을 맞춰야지만 손해가 적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프리시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정확도라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다 항상 높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서 보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의 반대쪽.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아까도 민감도랑 특이도가 긍정이랑 부정. 긍정 부정 쓰지 말랬지.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로 하자 그래. 네, 파지티브 네거티브 부분을 각각 중점적으로 본 지표들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한 거에 대한 파지티브 네거티브의 것만 보는 거에 또 있는데 아까 프리시즌 그러니까 정밀도죠. 정밀도가 파지티브 부분만 본 거예요. 내가 맞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맞은 비율인 거죠. 근데 네거티브 부분도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틀린 부분. 틀렸다고라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래. 했는데 맞은 것의 비율. 아니라고 했는데 맞은 것의 비율이에요? 잠깐만. 아니지. 아니라고 트루 했는데 네거티브 아닌 얘기하려고 것의. 하는 거 아니에요? 맞은 것의 비율. 그쵸.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서 맞은 비율.
박 박사님 아하, 이거 어떻게 네. 할 거야? 아이, 이 헷갈리고 어렵다는 걸 계속 제 몸을 저의 모든 것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어쨌든 이제 겁니다. 아까는 파지티브 쪽으로 예측했는데 맞은 거 이게 이제 정밀도 프리시즌인 거고 그냥 반대로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거티브 쪽으로 응, 이 응. 사람은 돈을 안 갚을 겁니다. 그죠?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맞은 거. 응. 그게 이제 트루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영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영어가 특이해서 특이도. 뭐요? 아 진짜로. 뭐요? 영어 걔 혼자만 영어가 되게 길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물론 아닙니다. 물론 네. 이제 실제 특이도로서의 단어 의미는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네네. 네. 기억하기 그냥 쉬우려면 그렇다 이거지. 그냥 예. 트루 네거티브 이러면 이해가 돼요. 트루 네거티브. 네거티브 쪽으로 예측했는데 맞았다. 맞은 것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표를 5개를 배웠어요. 정확도. 그러니까 accuracy라고 부르는 이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확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sensitivity 이게 민감도. 아까 김 팀장이 공유해 줬는데 리콜 재현율이라고도 부르는 게 이제 민감도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서 실제 포지티브인 애들 중에서 내가 맞춘 것의 비율이라는 뜻이었죠. 그다음에 특이도 specificity가 어 아닌 실제 것 데이터 중에서 실제 아닌 것들 중에서 어 내가 아니라고 맞춘 것의 비율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됐어. 이제 지표 3 개예요. 그다음에 프리시즌이 정밀도 맞나요? 네. 네. 정밀도는 내가 맞다고 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맞은 것들의 맞다고 하지 비율. 말고 아 맞다. 또 헷갈렸어. 양성이라고 한 것 중에 그래. 실제 양성이라서 맞춘 비율. 내가 포지티브라고 한 것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맞아요. 말한 거야. 그것 중에 실제로 포지티브여서 맞춘 것의 비율이 정밀도. 네. 정밀도입니다. 프리시즌.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말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아닌 걸 맞춘 것에 대한 비율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약어로 NPV라고 한대요. 한글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여기다가 리콜을 써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헐. 굉장히 많아요. 그래 전혀 다른 갖고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민감도랑 리콜이랑 재현율이랑 같은 단어다라고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용어들에 대한 번역들도 '뭔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든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김 팀장 얘기가 공감이 가는데 어설프게 번역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영어 용어를 쓰는 게 차라리 덜 헷갈리다. 네. 저는 강의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자료를 찾아볼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한글 때문에 헷갈려 갖고 개념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한글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 그거를 잘 표현해 주지 반영하지도 못하는 거죠. 않잖아요. 예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본식으로 번역된 한자어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통계학 용어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통계학만 그런 차라리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그 통계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예. 전문 분야들이 예전에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학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영어로 익히는 게 편한 것도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검색하기 좋다는 것도 장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 예. 개발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잘난 척하려고 영어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아예 제가 전에 그래서 옛날에 한번 번역청 같은 걸 국가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국가 표준 용어를 국가에서 정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또 정부에서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학문적인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는 영어 자료를 찾는 거가 오히려 방법이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5개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김 팀장 믿고 마음껏 한 방송이라고 나를 계속 왜 얘기하고 믿는 거야 있으면요. 대체? 나를 왜 믿어? 아니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돈 벌어 먹는다고요? 돈 아니, 벌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 있으니까 다행히 아주 안심하고 했죠. 다행히 덕분에 많이 고쳐서 했잖아요.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팀장이 저희가 틀린 거 네.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반성하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댓글로 김 꼭 다시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김 조과장 팀장이 뭐 되게 김 팀장이 되게 유능한 검사지이긴 한데 그죠? 김 팀장도 오류가 있으니까 일정 일단 오류가 있을 확실한 수 건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네. 이제 소감 말하면 돼요? 네. 지금 약간 저 넋이 나가는 상태인 것 같아서 힘드네요. 저부터 소감 말. 와, 오늘 진짜 대단했어요. 네. 대단한 시간이었군요. 네. 대단했습니다. 저 이 잘밤에 그치? 저희 지금 밤에 녹음하고 있는데 대단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사에서 민감도를 보면 아 이게 그거였지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조 과장님. 저는 학교,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통계 공부할 때 이거 진짜 이해 안 가가지고 그 2x2 매트릭스 계속 그리면서 이제 혼자 생각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아까 제가 좀비 이야기 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외우려면 자기가 제일 익숙한 예시로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 임신이든 뭐 좀비든 전염병이든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리고 뭐 민감도니 뭐니 이런 거 정확도니 계산할 때 계산법이 좀 복잡하긴 해도 계산이 필요한 그 순간에만 좀 써먹으면 되니까 청취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이게 양성으로 나와도 음성일 수 있고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일 수 있는데 뭐가 더 심각할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 팀장님. 네. 아마 이런 지표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한 번에 내가 완전히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 이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예측 결과나 뭐 모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확도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얘의 성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성능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뭐 언론에서 뭐 어떤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몇 %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듣고는 성능을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럼 민감도는 얼마나 나오는데 정밀도는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되게 멍청해서 한쪽으로 다 일방적으로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게 클래스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쪽만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도는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쓸모없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누가 정확도가 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해주신 박 박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김 팀장 믿고 시작한 방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덕분에 잘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었다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얘기한 사례 조금만 추가해서 얘기해 보면 1000개 중에 9,995개가 뭐 포지티브면 예측하는 모델이 그냥 자기한테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든 계속 포지티브만 응답을 해도 정확도가 99.5가 되는 거예요. 99.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 이것만 갖고는 정말 진짜 괜찮은 모델이야라는 걸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해 주신 거고 그게 덕분에 이제 민감도랑 특이도 뭐 재현율 이런 거 봐야 된다. 재현율 말고 정밀도를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왜 계속 김 팀장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수시로 쓰는 사람도 헷갈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공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항상 찾아보거든요. 항상 찾아보고 그때마다 항상 헷갈리고 또 '맞아. 이런 헷갈리는 게 있었지?'라는 잔상만 남은 채로 다시 또 일이 지나갔다가 또 다시 헷갈리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헷갈려 했고 김 팀장이 열심히 고쳐 주셔서 아쉽게도 다 못 고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여기 잘못됐어요."라고 댓글에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의 그러면 고통의 소감까지 들어봤네요. 네. 그럼 지금 우리 방송이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틀린 걸 잡아내는지 못 잡아내는지 보는 테스트 방송인가요? 이게 도대체 몇 좋다, 개의 좋다. 멀티버스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단입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